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봄 3월에는 여러분의 웃음이 활짝 피기를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를 말했고 자본주의에서의 경제를 말했습니다. 다른 해의 국정연설과 달리 미국의 공화 민주 정치인들이 초당적으로 대통령의 연설을 지지하는 순간이 반대하는 순간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인플레이션과 팬데믹 등 국내 이슈는 긍정적인 면을 부각했고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민주주의와 독재의 싸움이며 세계는 한국을 포함해 민주주의 편에 섰고 미국은 러시아 항공의 미국 영공 진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해서는 한 번 언급이 있었고 북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화당인 아이오와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 국정연설에 대해 북한과 러시아 등으로부터의 위험이 강해진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오늘 두 번째 평화 협상을 하지만 양측 모두 협상으로 평화가 오기를 기대하지 않고 민간인 사망자는 우크라이나에서 2,000명이 넘는다는 보고가 나옵니다. 벙커에 피신하면서 전쟁을 지휘하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대통령궁 책임자는 세계를 향해서 지금까지의 지원이 고맙지만 더 많은 지원 그리고 러시아 제재로 유럽의 어두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달라는 기고문을 뉴욕타임스에 보냈습니다. 텍사스 주민은 현 주지사와 민주당 대선 예비선거 후보였던 피로 오로케 이 두 사람을 본선에서 겨루도록 예비선거에서 투표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조 맨신 상원 의원이 낙태 권리 보장 법안을 사장시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매년 한 번씩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는데 첫 해는 국정연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월 달에 의회에서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도 적었습니다. 한 200여 명 참석하고 연설을 했고 이번이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국정연설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있었던 이 대통령의 국정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꼭 바이든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어느 대통령이든 올해 한 해를 제가 이렇게 이끌어가겠습니다.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밝히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굉장히 길었습니다. 1시간 2분, 62분이었는데 어제 발표를 한 그 같은 국정연설 안에 따라서 오늘부터 이제 백악관과 주변 인물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2022년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는데 시동을 겁니다. 어제 국정연설은 크게는 두 가지고 그리고 조금 더 나누자면 한 5가지 정도였는데 제일 많이 얘기한 것은 경제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중심으로 한 그렇지만 이제 국정연설 첫 부분에 12분 정도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시작을 민주주의로 한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뭔가 잘못 계산을 한 것 같다. 그리고 그 잘못 계산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오늘의 미국에서 수없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분이 우크라이나, 한 25분 정도가 경제, 7분이 팬데믹, 여기서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나오고요. 3분이 범죄, 여기서 이제 경찰에 대한 기금이 나옵니다. 뭐 그 밖에 뭐 투표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나오고, 전반적으로는 미국의 단합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화합, 이런 것을 국내적으로는 얘기하고, 국제적인 이슈는 어제 모든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북한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우크라이나, 중국이 중간에 살짝 경제와 연관되어서 나왔을 그럴 정도입니다. 이 국정연설을 수십 년 동안 매년 한 번씩 본 저로서는 어제 다른 해의 국정연설과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우크라이나를 상징하는 그 스카이 블루 색깔과 노란색의 옷을 입었거나 아니면 스카프를 두른 여성 정치인들이 많았다는 것과, 남성들은 아마 이게 의회에서 누군가가 준비를 해서 나눠준 것 같습니다. 공화당의 케빈 맥카티 하원 원내대표도 행커치프를 꽂는 것처럼 스카이 블루와 옐로우의 우크라이나 길을 이 주머니에 꼽았고, 많은 그 국기를 들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요. 우크라이나 그 대사를 포함해서 그런 모습이 하나가 달랐고, 두 번째는 마스크를 쓴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도 연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의사당에 입장하고 쭉 걸어갈 때도 그랬고, 대통령이 연설할 때 최초로 여자잖아요. 연방 하원 의장과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앉아 있는데 두 사람도 전부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달랐고, 더 중요하게 다른 것은 미국에서는 뭐 민주당이 대통령일 때나 공화당이 대통령일 때나 똑같습니다. 자신의 당의 대통령이 얘기할 때는 막 박수를 칩니다. 박수를 치고 일어나서 기립박수 보내고 하다가 이제 그때 다른 쪽에서는 완전히 싸늘하게 석고상처럼 앉아 있는 게 보통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특히 뭐 지난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당파적으로 분열됐다는 것을 그 의회 내부 안에서도 보여주는데, 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뒤로 갈수록 이제 공화당이 우하기도 하고 박수를 전혀 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처음에 12분은 대단했습니다. 러시아가 몇 번이나 기회가 있었는데도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것을 거부하고 이렇게 침공을 했는데, 그리고 미국과 유럽도 분열할 줄 알았고, 미국 내부가 분열하고 있는 것처럼 더 분열할 줄 알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뭉쳤다 하면서 빛이 언제나 어둠을 이긴다 하면서 누구를 소개를 하냐면, 6일 전에 이 러시아가 세계를 흔들기 시작했는데, 민주주의 기본을 흔들기 시작했는데, 푸틴이 아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다. 역사는 그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가 약하다고 기억하고 나머지 국가가 강하다고 쓸 것이다 하면서 기립박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이제 민주당, 공화당 전부. 그런데 제일 많이 오래 기립박수를 받았던 때가 바로 이때였던 것 같습니다. 푸틴을 뭐 비난할 때마다 박수를 쳤는데,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가 질 바이든 여사 그 박스에, 퍼스트 레이디의 박스에 앉았다는 것은 그만큼 국정연설에서 중요한 이슈의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그 사람을 소개를 하면서 지금 세계가 보여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합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한 시그널을 보여주자.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이렇게 세계가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stand and send an unmistakable signal to the world of Ukraine. Thank you. 네, 이런 말을 하면서 한국을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과 이제 그 나토 그리고 유럽 연합, 한국과 같은 나라가 지금 평화와 민주주의를 쫓아서 이제 이 같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안에는 이제 그 러시아의 비행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전에는 러시아 사람들이 미국의 뭐 요트라든가 뉴욕의 아주 비싼 콘도미니엄 같은 것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색출해서 잡아내고 제재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을 때도 많은 박수가 나왔습니다. With European allies to find and seize their yachts, their luxury apartments, their private jets. We're coming for your ill-begotten gains. And tonight, I'm announcing that we will join our allies in closing off American airspace to all Russian flights, further isolating Russia. 네, 이때 박수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시간상 짧게 편집을 했지만 굉장히 많은 그 러시아 이슈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니까 유럽과 미국 세계가 뭉치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팬데믹을 얘기를 했는데 마스크 프리를 무척 이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를 했습니다. Issued a new mask guidelines. Under the new guidelines, most Americans and most of the country can now go mask free. 네, 마스크 프리라는 것은 결국은 낙관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고 하면서 이제 미국은 테스트에서 치료 중심으로 이 정책을 바꿔간다 하면서 뭐 약국에서 테스트를 하고 직접 치료약을 그 테스트를 받고 나서 이제 그 약국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 여러 가지 절차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부터는 원스톱으로 뭐 CVS 같은 약국에서 또 월그린 같은 데서 이런 것을 할 것이고 또 치료약도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산이 제조가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훨씬 많다 하는 것도 강조를 했고요. 오늘 이제 추가로 발표를 할 겁니다. 널싱홈 같은 것도 최저 그 스태프들의 직원이 있도록 한다. 이런 것도 얘기를 했고 무엇보다 어제 연방 법무부가 지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연방 정부에서 지원한 그 지원금을 말하자면 사기쳐서 돈을 많이 받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지금 특별 검사를 지정을 해서 사기에 관해서 수사를 할 것이다. 지난 12월까지 1억 달러 정도를 사기쳐서 누군가가 피해보지 않고 가져갔다고 하니까 그리고 현재 150명 정도가 95개 케이스에서 기소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서 에이시안 아메리칸 팬데믹 이후에 뭐 우한 바이러스, 에이시안 바이러스 하면서 혐오 범죄의 희생자가 많이 됐는데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에이시안 아메리칸 혐오 금지법을 통과시킨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경제로 돌아와서 기간 산업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죠. Inflation is robbing them of gains they thought otherwise they would be able to feel. I get it. That's why my top priority is getting prices under control. 네, 지금 인플레이션을 제가 먼저 전해드렸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물론 미국이 일자리도 많이 늘어났고 뭐 1년 만에 650만 개 이런 적은 없다. 그거는 팬데믹 때 줄어들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임금도 상승되지만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여러분들이 힘들다. 저 안다. I get it. 나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인플레이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하고 있다. 물가 관리를 하는 것을. 그렇지만 경제는 강하고 It's going to be okay 라고 말하고 싶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물가 인상조차도 이제 코비드-19과 연관돼서 공급망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경기가 워낙에 침체했다 빠른 속도로 회복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서 그렇다면서 장기 해결책은 역시 의회가 Build Back Better 법안을 통과시켜야지 된다. 이때는 별로 박수 받지 못했어요. 공화당이 우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처방약 값도 내린다 하고 13살에 당뇨병 선천성 타입 1 그 소녀도 인슐린 값 이런 것 때문에 어제 초대를 해서 얘기를 했고요. 먼저 인플레이션을 말씀을 드렸고 기간 산업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America used to have the best roads, bridges, and airports on earth. And now our infrastructure is ranked 13th in the world. 원래는 미국이
참 기간 산업이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13번째다. 이래 가지고는 어디 경쟁을 할 수 있겠는가? 특히 중국과 이런 말을 했습니다. Compete for the jobs of the 21st century if we don't fix it. That's why it was so important to pass the bipartisan infrastructure law. And I thank my Republican friends who joined. 네. Rebuild America. 네, 리빌드 아메리카 하기 위해서 21세기에 이 정도 낙후한 시설을 가지고 무슨 중국 등과 대결을 하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기간 산업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켜준 나의 친구 공화당들에게도 고맙다라는 말을 했고요. Build Back Better 반대하는 어떤 부분이었냐면 전 행정부는 돈을 그 부자들에게 탑 1% 부자들에게 2조 달러 세금 감면을 해줬지만 그런데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 미국 그 구제약이 이 법안은 보통 일하는 사람을 돕고 있다, 뭐 효력 있다 이런 말할 때 공화당이 부했습니다. $2 trillion tax cut passed in the previous administration that benefited the top 1% of Americans. The American Rescue Plan helped working people and left no one behind. 네, 지금 박수 치는 것은 아무도 뒤처지지 않도록 할 때 박수 치는 것은 민주당입니다. 공화당은 박수 치지 않았고요. 심지어 이제 그 분명히 그 분열될 때는 분열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미국 물건을 사자, 뭐 바이 아메리카 그 상품 이런 것을 얘기할 때 박수를 쳐야지 되는데도 공화당은 박수 치지 않았습니다. 원래 정치는 뭐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다시 또 공화당도 박수를 쳤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했었던 얘기입니다. 경찰 기금을 줄이는 건 안 된다 하면서 이번에도 다시 오히려 경찰 기금을 늘려서 경찰들을 훈련시키고 커뮤니티를 보다 안전하게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할 때도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We should all agree the answer is not to defund the police. It's to fund the police. Fund them. Fund them. 기금 주라고요. Fund them with resources and training. Resources and training they need to protect our communities. 네, 이때 굉장히 박수를 올해 그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헬스케어 얘기도 했고 투표권에 대해서도 말했으며 뭐 동성애자의 권리, 그 민주당의 여러 가지 이슈를 쭉 얘기를 했고 맨 마지막에 역시 미국은 강하다. 미국 그 시작과 끝이 민주주의였던 겁니다. 민주주의 우크라이나로 시작을 해서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지금 미국이 강한 것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지도자들이 이 같은 도전 비상사태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 더 강해져서 오늘보다 내일이 강하고 하는 그런 말로 어제 국정연설 마쳤습니다. We're the only nation on earth that has always turned every crisis we faced into an opportunity. The only nation that can be defined by a single word, possibilities. So on this night, 가능성을 얘기를 on 하는군요. our 245th year as a nation, 245년 report 역사에서 on the state of the nation, the state of the union. And my report is this. The state of the union is strong because you, the American people, are strong. 네, 미국 사람 여러분, you가 American people이 strong하니까 그렇다 하는 이제 그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보다 이 미국이라는 국가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이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굉장히 그 화합하는 그런 분위기에 국정연설을 보여줬고요. 어제도 뭐 말실수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뭐 지지한다. 이 우크라이나 사람이라고 해야지 되는 말을 이란이라고 했다던가. 그러나 누구나 다 그 원래는 알아듣기는 하죠. 그리고 또 연방 그 물러나는 대법관과 대법관 지명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뭐 박수를 받았고요. 또 하나는 조 맨슨이라는 웨스트 버지니아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 의원이 원래 공화당대로 민주당대로 딱 반으로 갈라서 이쪽 저쪽으로 나누어서 앉는데 조 맨슨 의원만 공화당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로저 월커 의원과 밀 롬니 의원, 밀 롬니가 그 조 맨슨의 오른편 이렇게 앉아서 그 사람만
뭐 자녀 양육의 세금 공제 이 얘기를 할 때 막 민주당은 박수 쳤는데 공화당 사이에 앉아서 조 맨슨은 박수 치지 않았어요. 그 안에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또 이게 미국이죠. 조 맨슨 대변인에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왜 민주당이 공화당 자리에 앉아서 민주당 이슈에 박수도 안 치고 그러느냐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초당적인 거지. 우리가 꼭 의견을 다 통일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도 존중하고 초당적이 살아있는 것을 우리 조 맨슨 의원이 보여준 거야 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언제나 이 대통령이 얘기할 때는 어떤 때는 정말 중요한 사람도 저건 너무 예의가 없네 할 정도로 중간에 껴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중요한 인물일 때고 어제의 경우는 콜로라도주가 지역구인 로렌 보벌트 의원을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젊은 여성 의원이고 이분은 본인이 식당을 할 때도 총기를 규제하면 안 된다에 굉장히 앞서가면서 그래서 마조리 테일러 그린 조지아 의원과 친합니다. 어제도 뭐 가까이 앉아 있던데 친하고 본인이 남편과 같이 식당을 할 때도 직원들에게 다 총차고 보이게 총차고 서브하도록 하고 했었던데 군인들에 대해서 항상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할 때 군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군인들의 뭐 정신건강 여러 가지를 뭐 잘 해주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뭐 야유를 하니까 워낙에 별로 뭐 힘도 강하지 않고 그리고 그게 적절하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부하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의 상원 의원은 입모양 보니까 S자로 시작돼서 U자로 끝나는 그냥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그 의원에게 본인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잡혔고요. 그리고는 이제 공화당의 대응 연설인데 뭐 늘 있는 일이니까 한마디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이오와주의 킴 레이놀즈 주지사가 얘기를 하기를 지금 미국의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을 70년대 80년대로 되돌려 놓고 있다. 뭐 화합한다고 하고 좋게 한다고 하더니 왜냐하면 이분은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뭐 소비에트와의 우리 지금 싸워야지 되는 그런 분위기, 북한도 핵 실험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라고 얘기를 대응 연설에서 했습니다. The disastrous Afghanistan withdrawal did more than cost American lives. It betrayed our allies and emboldened our enemies. North Korea is testing missiles again at an alarming rate. 네, 노스코리아가 미사일 테스트를 하는 것도 정말 알람이 울릴 그럴 정도라고 했고 아프가니스탄을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군할 때의 그런 모습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했었던 그 내용을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하나 조금 달랐던 것은 민주당 의원들도 아주 진보적인 의원 또 중간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 또 블랙 코커스 의원들이 대통령이 얘기하면 보통 다른 당에서 이렇게 아이오와주의 킴 레이놀즈 주지사처럼 대응 연설을 하는데 본인들의 얘기를 뭐 진보에서는 어제 라시다 틸랍 미시건주가 지역구인 연방 하원 의원이 얘기를 했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달랐고 오늘부터 이제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제가 앞으로 1년 동안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조금 펼쳐지고 우크라이나 부분의 연설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에서 그다지 만족하지 않습니다. 영국에서도 그것 가지고는 좀 미흡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덜마지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지금 제일 중요한 뉴스가 무엇일까요? 적어도 이번 주까지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우크라이나 의회 멤버가
오늘 미국 매체와 인터뷰를 하는데 이 이름을 제대로 불러드리는지 모르겠네요. 올레칸드라 어스티노바라는 분이 대통령이 어제 러시아 비행기가 이제 미국에 오지 못하도록 하겠다 해서 그 정치인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다. 우크라이나 내를 특정한 그런 그 지점마다 비행 금지 구역으로 정해줘야지 된다. 이거 나토에서도 안 하고 미국에서도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는 러시아와 직접 싸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상군을 파견하지 않는다는 것도 우크라이나 내부에 어제 그 국정연설에서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많은 그 지원을 하지만 분명하게 미군이 우크라이나의 땅에 들어가서 싸움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선 그것까지는 안 바란다 하더라도 영공은 좀 막아서 우리 폭발하고 하는 것을 막고 그리고 그 러시아의 이 여러 가지 그 모멘텀을 갖는 것을 좀 늦춰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러시아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서 완전히 만족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기자들에게 아침에 어디 나가다가 질문을 받았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상시고 이런 경우에 이제 또 훗날을 도모해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미국은 언제나 준비가 돼 있다. 우크라이나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떠나든지 아닌지는 그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오늘 뉴욕타임스에는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예브, 한국에서도 계속 키예브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냥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원한다는 키예브, 원래는 키예브 이렇게 해야지 된대요. 그렇게 못하니까 미국 사람들도 다 키예브라고 하기로 그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키예브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루키브도 하루키브라고 안 하고요. 어제 그제 굉장히 폭격을 받은 그것도 조금 다르게 말하는데 저는 가능하면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 지명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수도 키예브의 벙크에서 대통령 실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딱 그 미국처럼 용어가 대통령 실장 이렇게 정해지진 않았는데 대통령궁의 책임자다, 취입다라고 하면서 앤드리 여마크라는 이분이 지금 대통령과 함께 있다. 항상 최근에 보면은 그 유럽연합의 가입 신청서를 쓰고 보여줄 때도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가운데 있으면 이 사람이 결코 그 왜소한 사람이 아닌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 볼 때 오른편에 있는 사람 아주 덩치가 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 대통령궁 책임자인 앤드리 여마크라는 분입니다. 나는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 키브에서 벙커에서 대통령과 함께 있다면서 뉴욕타임스에 좀 도와달라는 글을 보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세계 다른 나라에서 어떤 중요한 것을 세계인들에게 알릴 때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이런 중요한 신문을 택합니다. 아무리 극우적인 또 좀 함량이 낮은 여러 곳에서 이런 매체를 나쁘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판단이고 세계의 판단은 뉴욕타임스는 정말 아직까지 최고의 신문입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의 우크라이나 대통령궁 책임자가 기고문을 보냈는데 우리 머리 위로 폭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폭발에도 우리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강하게 뭉쳐서 침략자에게 대항 중입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Please 라고 얘기하면서 군사 도움이 지금 가고 있다고 on the way 이런 말만 하지 마시고요. 동맹국들에게 비행 금지 구역을 선포하도록 좀 도와주세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폭격기들이 다니지 않도록 설정해달라는 겁니다. 나토 회원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거부하고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을 해주면 적어도 지금 서방 세계에서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나 국민의 저항은 정말 높이 존경하고 높이 평가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키브가 무너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어제 국정연설에서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다. 역사가 무엇이라고 쓰는가 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대통령궁 책임자는 그렇게 비행 금지 구역으로 우크라이나의 여러 지역을 결정을 해주면 러시아의 그 침공 자체를 조금 늦출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더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오일 수출기를 완전히 막아주세요. 그리고 유엔에서 쫓아주세요. 러시아를. 저렇게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나라를. 유엔에서 완전히 쫓을 수 없다면 적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국, 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 국가인 그 자리에서는 쫓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편에서 우리를 돕는 게 평화를 지키고 이런 역사가 특히 유럽에서 되풀이되지 않는 길이라 이런 그런 거 해서 우리의 우크라이나의 지금 미래가 여러분에게도 달려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유럽의 어두움이 되지를 않기를 바라며 하고 우크라이나 대통령궁 책임자가 뉴욕타임스에 기고문을 보냈습니다. 현재 2,000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게 우크라이나 쪽에서 나오고 유엔에서 발표를 합니다. 특히 지난 28시간 동안에 민간인 사망자를 얘기합니다. 우크라이나 굉장히 많아졌고요. 지금 지도를 보면은 원래 동쪽 그 러시아와 접하고 있던 동쪽 또 남쪽의 그 크림반도 그리고 벨라루스 그쪽에 이 3면은 완전히 바다가 아니지만 이 크림반도 쪽 그 흑해지만 그 완전히 그 북쪽과 동쪽과 남쪽은 지금 중요한 도시에서 완전 장악은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오로지 서쪽만 이제 서유럽으로 가는 길 많은 여러 국가 한 5-6개 국가가 이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잖아요. 그쪽에만 러시아군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 젤렌스키 대통령이 또 얘기를 하더군요. 7일 동안 잠 못 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승리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잠을 많이 잘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평화회담을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미국 로스앤젤레스보다 10시간 빨리 갑니다. 별로 기대할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들을 합니다. 아주 천천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타워는 공습을 했고요. 적어도 어제 5명이 키이브에서 사망했다고 하는데 이건 지금은 또 체첸의 암살단 특수군 암살단도 지금 우크라이나 내부에 파병돼 있다. 보내져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요. 러시아 비밀경호국 멤버가 러시아의 이 전쟁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폭로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 그런 상태고요. 이웃 나라에서도 우크라이나에 지원군이 많이 갑니다. 특히 이제 그 우크라이나와 접하고 있는 리투아니아라든가 슬로바키아라든가 라트비아라든가 이런 나라들 에스토니아도 마찬가지고 겁나는 거예요. 러시아가 지금 지원군들 많이 가고 있고 나토 국가도 여전히 그 영공을 완전히 막는다던가 이런 것은 하지 못하고 지상군을 우크라이나 안으로 들여보낸다던가 하는 건 하지 못하지만 돈과 무기는 공급을 하고 있고 노르웨이도 이제 무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피난민은 거의 지금 9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 전쟁이 10년에서 20년 정도 게릴라전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릴라전까지 가면은 미국과 그 유럽의 나토의 지상군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전문가들의 예상이고요. 또 러시아 침공은 전쟁 범죄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처음 말하기 시작한 여기에 대한 증거가 지금 수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푸틴에 대해서 직접 재판소에 세우고 많은 예전에 그 독재자들이 그 대량 살상범들이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했었던 길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민간인에게 살상 무기를 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무기를 많이 사용했다는 증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러시아가 약해지고 있는 증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지금 이길 것으로 보고 있지만 러시아 군인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국방부에서 러시아가 말해주지 않으니까 그 군인들을 집과 연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많이 나옵니다. 러시아 군이 예를 들어 전투 경험이 없는 군인들이 많이 파병돼 있는데 일부는 나 훈련받은 줄 알고 왔어 엄마 아빠 그랬더니 여긴 지금 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죽여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요.
우리 보러 죽으라는 얘기야. 여기에 올 때 전쟁이라고 얘기해 주지 않았어. 훈련 받으러 간다고 하더니 거짓말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것들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6천 명 정도는 러시아군이 숨졌다는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현재 병력 한 80%를 썼다고 하니까 키이브 쪽으로 완전히 지금 그 포위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오랜 동안의 그 저항을 계산을 하고 한다는 거죠. 그 오랜 동안이라는 게 뭐 몇 개월 이 정도 단기간이 아니라 그보다 더 길어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에서는 10년, 20년까지도 보는 거고요. 러시아 시민들도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돈 찾으려고 은행에 줄 서고 있고, 증권시장은 오늘까지도 문 닫는다고 하고, 루브라 완전히 거의 반종이 정도로 됐고, 또 게다가 되고 미국 회사 아이폰도 러시아에 안 판다고 하고, 민간 회사들이 여기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디즈니사도 영화 거기서 안 하게 했어. 쉘, 심지어 오일 회사 쉘도 러시아와 거래하지 않는다고 하고, 중요한 인물입니다. 알렉세이 나발니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푸틴이 독살하려고 했던 이 사람이 러시아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주중에는 저녁 7시, 주말에는 2시에 뭐 러시아에 광장이 많잖아요. 특히 과거에 그렇게 전체 집단 뭐 이런 것으로 그 국가를 운영 체제를 했었던 국가는 광장이 유난히 많은데, 그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 가까운 광장에 주중에는 일하고 7시, 주말에는 2시에 모여서 이 러시아의 그 침공을 규탄해라 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정도가 지금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사태고, 이 모든 것들이 미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네, 이제 뭐 미국 주식시장에는 반영될 것은 전부 반영됐고 해서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지수 전부 이제 그린 색깔로 돌아갔고요. 오일은 뭐 배럴당 지금 $116까지 되니까 미국에서 뭐 전략적 비축률을 좀 방출한다. 그게 이제 러시아가 세계 그 오일 생산의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같은 러시아가 한 15일 정도 생산해서 내보내는 그 정도를 지금 방출하지 않을까. 116달러가 아니라 배럴당 113달러를 터치를 했습니다. 지금 오일 값은 앞으로 당분간 뭐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인텔의 그 CEO가 어제 연설장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어디 있냐고 그 물어보더군요. 뭐 컴퓨터 칩 같은 것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러시아에 어쨌든 뭐 도움이 되는 것을 주지 않고, 뭐 이런 테크놀로지적으로 애플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 민간 기업들도 이건 안 되지, 우리도 뭐 좀 그곳에 못 팔아서 손해 보더라도 이럴 때는 같이 손해를 봐야지. 그런 회사들은 워낙에 또 자금이 많이 있는, 넉넉한 여유가 있는 그런 그 회사들입니다. 뭐 그저 이제 시작인 것 같고요. 보잉도 발표를 확인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러시아 비행기 못 들어온다 하니까 모스크바와 키브 뭐 이런 곳 그 임시 중단 운항한다는 것, 키브라기보다 모스크바 해서 그 중단 그 운항만 안 할 뿐만이 아니라 그쪽에 뭐 관련되는 부품이라든가 관리하는 것, 기술 지원도 러시아 항공회사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 왜냐하면 미국 거 뭐 사가고 훈련받고 업데이트하고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또 미국 것을 사가면 뭐가 고장 났을 때 부품도 또 사가야 되고, 그런 일 전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도 마찬가지 입장을 얘기했고요.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죠. 캐나다, 유럽 연합의 또 다른 나라에 뭐 우리나라에서 비행하지 마라 뭐 이런 것. 그런데 지금까지는 분명한 것은 러시아가 고립되고 이상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힘든 경제를 국민들이 푸틴의 탓으로 돌리는가, 미국과 유럽의 탓으로 돌리느냐, 그 정서가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후변화와 에너지 마켓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바이든 대통령이 그 에너지 비용,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하겠죠. 에너지 비용, 그 기후 변화를 막아서
각 가정의 에너지 비용 지출을 줄여주겠다고 했습니다. 1년에 한 $500 정도. 그리고 전기 자동차로 사람들이 바꿔서 한 달에 $80 정도 평균. 이것보다 오렌지 카운티 뭐 하루에 3시간 정도 운전하시는 분들은 훨씬 가솔린 많이 쓰실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전기 자동차면 전기요금 제가 써봐서 압니다.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한 달에. 그러니까 그런 것 적어도 평균 $80 정도는 또 줄여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전기 자동차를 살 때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사죠. 지금 비싸니까. 그런 내용들.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그런 회사에 세금 공제해 주는 거. 근데 이 부분은 의회에서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뭐 대통령은 하려고 하는데 포드 자동차와 제너럴 모터스가 국내에서 전기 자동차 생산을 늘린다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이 나서주면 이런 민간 포드나 제너럴 모터스가 뭐 공화당 정치인에게도 기부를 하겠죠. 그리고 이런 회사에서 고용하는 로비 회사, 로비스트들은 막강하거든요. 그렇게 이런 경우는 이제 민간에서 먼저 움직이는 게 가능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오일과 가스 그런 회사에 대한 규제는 공화당이 맡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보다는 해서 지금 그런 일들이 있고요. 이 정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얘기를 안 전해드렸네요. 벨라루스의 독재자 루칸세코 대통령이 말하다가 보면 실수를 할 때가 있죠. 정치인이라도. 다음은 우크라이나, 다음은 몰도바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말하자면 잘못 말을 해버린 거예요. 몰도바가 어딨냐면 우크라이나의 그러니까 서남쪽 아주 작죠. 우크라이나라는 큰 땅에 작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잘못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몰도브를 몰도바로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도 몰도바가 약간 흑해에 접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도를 이번에 자세히 보니까 그냥 우크라이나 속 안에 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 루마니아 이런 데 사이에 껴서 싹 들어가 있고 뭐 해변 바다와 접하고 있지는 않고 그러니까 무슨 영화죠? 무슨 영화에서 아무튼 모히또 모히또 가서 몰도바 마시자 이게 그게 아니라 몰도바가 아니라 몰도브 저쪽에 아시아의 남태평양에 있는 그것이고요. 다음 타겟이 바로 우크라이나 서남쪽에 내륙 쪽으로 조금 붙어 있는 몰도브가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 다른 나라에서 우크라이나가 끝이 아니야. 우크라이나도 그것을 지금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잠시 뒤에야 정치 뉴스를 조금 말씀드려야지 되는데 글쎄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는 미국에서 선거가 시작이 돼서 어제 텍사스에서 예비선거가 있었는데 텍사스뿐만이 아니라 미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예비선거에서 현재 주지사 3선을 내다보고 있고 그리고 피터 오로케라는 예비선거 당시에 텍사스의 정치인으로서 젊고 처음에 선풍을 일으켰었던 그 사람 민주당에서는 피터 오로케 전 예비선거 민주당 대선 후보 그리고 현 그레이그 에버트 주지사가 함께 11월 8일이죠 올해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레이그 에버트는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많이 지지했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도 공식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민주당에게는 아주 힘든 선거가 될 것이고요.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죠. 켄 팩스턴 역시 선거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굉장히 도왔었는데 이번에 결선을 이분은 치러야지 될 것 같은 그런 계산이 지금 나왔고요. 그리고 공화당과 민주당인 조 맨신 연방상원 의원이 낙태 권리 보장안을 어제 토론조차 못하게 막았습니다. 원래 하원에서는 지난해 9월 달에 통과가 됐거든요. 지금 연방 낙태법에 따라서 이 낙태를 여성의 건강과 여성의 권리로 하자는 게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예상은 했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데 이렇게 됐고요. 이제 연방 대법원이 6월 달에 미시시피 낙태 케이스를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 이 문제는 좀 볼 것 같고요. 아무튼 민주당에선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낙태는 여성의 기본권이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우파 정치인이 한 가정의 아이를 낳아라 말아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문화적인 그 충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미국에서는 이 이슈가 선거에서 21세기의 선거에서 낙태 이슈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 된다는 것이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하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덜마지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두 가지 이제 잊지 마셔야 양성이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의원을 포함해서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의 그 세계적인 무슨 박서라든가 지금 키예브의 시장이 전에 그 헤비웨이트 그 박서 그 월드 챔피언이었잖아요. 동생도 마찬가지고 이 두 사람은 형은 이 아주 사격 연습 철저히 해서 모든 총을 지금 다 쏠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무슨 뭐 그 풋볼 스타 같은 경우도 뭐 은퇴한 테니스 스타 또 그 프리미어 리그 잉글리시를 이끌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맨체스터 시티의 올렉산드로 진첸코 이런 선수들도 전부 우크라이나 우리 조국을 위하여라면서 여러 가지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